안녕하세요. 미탐TV 12월의 배당 매력주 두 번째 기업 T로우 프라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로우 프라이스는 워낙 투자 대가로도 유명하셨던 분이셨는데 관련해서 투자 전략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기관 투자자들한테 이런 투자 자문 서비스들,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금융 회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된 회사인데 여기 보시면 설립 연도가 1937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 태어나신 분들은 거의 없으시겠죠. 1937년도에 돼서 지금이 2022년도니까 엄청 오래된 거죠. 거의 한 90년 가까이 돼가는 엄청나게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 모든 중간중간에 대공황도 있었을 거고요. 금융위기도 있었을 거고 이것들을 다 거치고 살아남은 상당히 경쟁력 있는 금융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6개 국가에서 일단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한 7,500명 정도가 같이 근무하면서 이제 이런 자산들을 현재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조 5천억 달러 정도를 지금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글로벌 금융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이제 장기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좀 살펴보면요. 두 가지를 좀 먼저 보시면 좋겠는데 여기는 이제 주당 EPS, 그러니까 요거는 희석 EPS, 여기는 보통 희석됐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물을 탔다 이런 거잖아요. 열버졌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중간에 증자를 했다던가 아니면 스톡 옵션이나 이런 주식수가 발행이 늘어날 것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제 EPS를 우리가 수정 EPS라고 보통 얘기하면 돼서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 요 기준들을 많이 발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요런 단어들이 좀 있을 거예요. GAAP, 갭이라고 우리가 읽는데 요런 회계 기준이 있고 이제 미국에 보면 갭 앞에 보면 NON이라고 해서 non-GAAP이라고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래서 EPS를 갭 기준으로 쓰기도 하고 non-GAAP 기준으로 쓰기도 해요. 그러면 과연 EPS 이 값이 두 개가 다른데 어떤 값이 그러면 실제로 이 기업을 설명하고 있는 EPS냐? 뭘까요? 질문. 둘 다 설명해요. 사는데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non-GAAP EPS가 맞을 때도 좋을 때가 있고 그냥 갭 EPS로 보는 게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재무제표에 찍히는 것은 다 갭 기준이에요. 그래서 일반 회계 기준이라고 해서 이제 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재무제표가 발표하고 다른 기업들과 비교할 때도 다 이 갭 기준으로 다 발표해요. 넌 갭은 뭐냐? 갭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왜 갭이 아닌 게 필요했냐면 기업들이 아마 일시적인 어떤 영향들로 인해서 이게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부풀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일시적인 차익이 발생했다던가 갑자기 운이 좋아서 어떤 데서 수익이 발생해서 이익이 늘었다. 그러면 EPS 구하면 엄청나게 크게 나올 거잖아요. 그건 일반적인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또는 반대로 일회적인 어떤 손실을 갑자기 많이 봤어요. 그러면 이 회사가 이익이 확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회계 기준이라고 갭 기준으로 보면 손실이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줄어든 걸로 들지만 이거는 내년에 안 낼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투자자들이 다 구분해서 이제 계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예 보시라고 non-GAAP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값을 계산해 보면 얼마 정도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난 그러니까 그런 일시적 영향을 제외하고 난 값. 그래서 그런 보는 게 이제 non-GAAP이고 일반적으로 발표하는 건 다 갭 기준으로 봅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무슨 기준으로 발표할까요? 우리나라는 갭을 쓰지 않고요. IFRS라고 국제회계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갭을 예전에 쓰다가 이미 바뀐 지가 아마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IFRS라고 국제회계 기준에 맞는 저희는 회계 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직 갭을 쓰고 있고요. 자, 그래서 그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배당하고는 관계없지만 알아두시면 나중에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그러니까 그런 설명들이 나올 때 요거는 그런 뜻이구나 이해하시면 그 값을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이 EPS와 요거는 이제 DPS겠죠. 배당금, 주당 배당금을 늘려왔는데 요건 연평균이에요. 5년, 10년, 20년, 30년인데 매출액이 연평균으로 보면 한 11%에서 13%를 꾸준히 늘려왔다는 거고. 그러니까 매년 두 자릿수를 거의 연평균으로 성장시켜 왔다는 거는 엄청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희석, 네, 주당 순이익, 예, 갭 기준으로 봤을 때도 네, 뭐 한 15% 정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훌륭한 거죠. 기업의 가치를 매년 한 15% 정도 올리는 거니까요. 배당금도 네, 한 15%에서 17% 가까이 인상을 시켜온. 그래서 전체적인 뭐 이렇게 주식의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는 요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연평균 네, 30년짜리로 봤을 때도 한 18%. 즉, 이 기업에 한 30년 동안 묻어놨으면 1년에 18%씩 어쨌든 주식으로부터의 수익률이 발생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수익률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을 넣었다. 그러면 1년에 18%씩 이자를 주는 개념하고 같은 개념이니까요. 근데 이런 기업에 넣어도 수익이 안 나는 이유는 뭐냐면 중간에 떨어질 때 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좋은 기업들은 좀 장기간 가져가면서 이렇게 복리 수익률을 가져가시는 게 좋다. 이런 지표를 통해서도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회사의 이제 총 자산 규모인데요. 아까 이제 1조 5천억 달러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2021년도에는 1조 6천 8천억 달러까지 갔다가 좀 줄었어요.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 뭐 AUM이라고 하는 요 금액이 뭐 늘어나야, 네, 전체적으로 이제 운용하는 돈의 총 합계라고 보시면 돼요. 총 운용 자산이 계속 늘어나야 그 운용 자산이 느는 거에 따라서 수익률이 날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고, 네, 올해는 조금 주춤했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꾸준히 운용 자산들이 늘고 있는 좋은 회사라는 거를 알 수 있겠습니다. 배당으로 이제 들어가서요. 우리가 세 가지를 통해서 이제 알아보는데 첫 번째가 회사의 장기적인 배당 정책을 통해서 이 회사가 안전한 배당을, 네, 좋은 배당을 제공하고 있는지 좀 보는 건데, 배당 투자 매력도를 보시면 5점 만점에 4점이니까 기본적으로 배당 매력주로는 상당히 좋은, 네, 기업입니다. 좋습니다. 네, 배당주로서는 손색이 없는 좋은 기업이고요. 배당 수익률을 보면 최고가 5.7%, 이제 최근 10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면, 그다음에 이제 최저가 1.8에서 2.2% 정도. 그러니까 요 얘기가 뭐냐면 5.7% 이렇게 상당히 높아졌을 때가 주가가 제일 쌀 때고, 네, 수익률이 낮을 때가 주가가 제일 비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외에 이제 배당금은 꾸준히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익이 잘 나면 배당도 많이 주는 이런 구조들을 계속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배당 정책은 상당히 좋게 가져가고 있다. 평균적으로 한 2.9%, 그러니까 3% 전후에, 네,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히스토리를 좀 보면요, 얘도 이제 분기 배당금을 주로 이제 주는 형태들이고요. 그 외에도 가끔 이제 특별 배당금을 주기도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분기에, 네, 배당을 주고 있습니다. 네, 배당락은 12월 15일입니다. 15일이고 배당 지급일은 12월 29일. 네, 29일. 거의 위에도 이제 연말 가까이 되네요. 주당 배당금은 1.2달러. 그러니까 올해가 1.2달러였고 내년도에는 요거보다는 조금 더 인상될 가능성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안전한 배당을 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배당을 지급하는 원천인 이익하고 현금 흐름을 좀 살펴볼 텐데요.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약간 이제 AUM도 좀 줄고 해서 전체적으로 좀 줄었어요. 그래서 매출액도 한 16% 줄고 주당 순이익은 한 7.9% 정도 줄었는데, 요때 주당 순이익이 특별하게 좀 많이 난 케이스예요. 그래서 영업이익으로만 보면 그런 정도의 변화는 아닌데, 그렇고 내년도에도 보면 매출액은 한 6% 정도 줄고 이익은 한 10% 정도. 그러니까 금융시장에 아마 이런 현재 어떤 안 좋은 상황들을 좀 반영해서 가이던스들이 잡히고 있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당 순이익이 충분히 배당금을 주고도 남을 정도의 안전한 이익을 많이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배당 투자 전략을 좀 살펴보면요. 네, 여기 있는 이제 요 가운데 있는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평균적인 시가 배당률이에요. 평균적인 시가 배당률이고,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시가 배당률이 높고 낮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고, 주가는 그 반대로 왔다 갔다 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때 3.5%대, 2014년 이때가 이제 시가 배당률이 제일 높은 시점이었어요. 이때가 주식을 사기 가장 좋았던 시점이고, 반대로 이렇게 시가 배당률이 가장 낮은 시점은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주가가 단기적으로 고점들을 기록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팔고 다시 올라가면 사고, 이런 형태의 배당주 투자 전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보면 주가가 한 200달러 넘어가면서 이때 이제 상당히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진 케이스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해서 시가 배당률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상 배당금을 4.8달러로 가정했을 때 1.2달러씩 지금 주고 있으니까
멈춘다 하더라도 현재 예상 배당률이 3.9%예요. 그러면 과거 10년 정도의 데이터로 봤을 때는 역대 최고치로 지금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주가가 빠져서 요 한 뭐 110달러, 120달러 정도 수준에서는 역사적으로 되게 싼 가격에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배당주로서의 매력도 상당히 높아진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볼 가격대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가 차트를 정리해서 보면요. 이때 뭐 T.로 프라이스가 뭐 223달러에서 쭉 떨어져서 뭐 100달러니까 거의 반토막 났었네요. 그죠? 근데 배당 수익률로만 보면 이때 지금 매수 가격대가 110달러, 120달러 이때가 제일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도 뭐 한 121달러니까 거의 그 가격에 있죠. 그러니까 조정 받으면 그냥 이때는 사셔서 그냥 배당주로서의 어떤 아까 4% 정도 되는 배당을 받으시다가 나중에 이제 시장이 좀 회복이 돼서 주가가 이때 한 200달러 정도 가면 배당주로서의 매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가격대예요. 저 때는 뭐 더 간다 이런 쪽보다는 시세에 요거만 올라도 거의 뭐 한 80% 정도 오르는 거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시가 배당률 4%는 바닥에 깔고 위에는 업사이드가 있는 복권을 하나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오르면 어떻게 그냥 1년에 4% 받는 거죠. 근데 4% 받고 있다 어느 날 시장이 좋아지면 아마 여기 200달러까지 가는 날이 오겠죠. 그때 되면 수익을 실현하면 되니까 안전한 배당과 함께 수익을 또 두 가지를 다 노릴 수 있는 좋은 형태의 배당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배당주로 저희가 T.로 프라이스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배당 투자 포트폴리오 짜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